좋아요, 구독! 네, 개장을 약 12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미증시 3대 지수는 11월 종가를 강세로 마무리했는데요. 특히나 다우와 S&P 500 지수는 최고가를 그리면서 아주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12월 산타랠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졌고요. 다만 우리 증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11월 마지막 장에 우리 증시는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이너스로 종가를 형성했었죠. 도대체 전일장 어떻게 리뷰해보면 좋을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산타랠리의 목마른 국내 증시, 양지수는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갔고요. 특히나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할 만한 모멘텀도 부족하다라는 증권가의 평가 역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그에 발맞춰서 환호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일장을 움직였었던 테마들 어떤 게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입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 하락했던 테마 위주로 좀 살펴볼 텐데요. 금융주입니다. 한국은행의 깜짝 금리 인하 속에서 경기 전망이 0.2%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우리 경제 전망은 1.9%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15년 만에 두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금융주는 좀 하락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리 인하에 따른 대손 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가 어렵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말은 즉슨 우리가 대출을 해줬을 때 이와 관련해서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충당해야 될 비용이 더 많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이에 대해서 2025년도 은행권 이익 증가율은 둔화를 보여줄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에 힘입어서 금융주는 일제히 하락폭을 키워갔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이 모두 하락폭을 키우며 마이너스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테마 역시 하락 흐름이 조금 더 컸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묶어서 좀 살펴볼 텐데요. 2차 전지, 중국과 유럽연합 전기차 관세 협상 진전 소식에 경쟁이 조금 더 심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2차 전지와 전기차, 리튬 역시 모두 다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또 반도체 역시 내림세를 키웠는데요. 반도체법, 즉 칩스법 보조금 재검토 우려감에 대종 반도체 규제 역시 좀 심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는 낸드와 디램 가격이 하락세를 조금 더 지속해 가면서 이와 관련해서 리스크가 조금 더 불거지는 분위기입니다. 자, 2차 전지와 반도체 양 섹터 간도 하락 흐름을 보여줬고요. 다만 중국과 관련해서 오른 테마도 있었습니다. 바로 위생용품이었는데 중국 승리대 품질 이슈 파동 속에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폭을 가파르게 키워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깨끗한 나라가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코스모 신소재와 다원 넥스뷰는 하락폭을 키웠고 특히나 반도체에서도 소부장단에서 하락 흐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테마도 열어보시죠. 네, 히토류입니다. 히토류는 좀 상승했었던 테마로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과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우려감 속에 중국은 히토류 보복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커지면서 우리 쪽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사 이익에 대한 수혜 기대감의 상승 흐름을 보여준 거였는데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자원을 대거 보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과 개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토류가 우리 측 반사 이익을 톡톡히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이 일부 미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 면제 연장 소식이 더해지면서 히토류 관련주 일제히 상승폭을 키웠고요. 히토류는 우리 산업에 안 쓰이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화전자와 대원화성 그리고 이지 모두 상승폭을 키워갔었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하락했었던 테마 그리고 상승했었던 테마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장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시간 외에서 움직였었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축제를 보냈습니다. K 국장이 블랙 프라이데이 품목이냐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지수는 좀 크게 밀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으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좋았을 때는 금리 인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땐 호재로 받아들였겠지만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악재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와 지수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체크 함께 보시죠.
일단 한은에서는 내수가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기준금리 깜짝 인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한은은 2달 연속 깜짝 인하를 하게 됐는데요. 3.25%에서 3%로 0.25%포인트 인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2달 연속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2달 연속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장 반응은 그때만큼 경제가 어렵나라는 부분으로 생각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과거를 회귀했나? 그렇다면 시장이 그만큼 어렵다면 지금 증시에서는 발을 빼는 게 답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금요일장에서 크게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렇다면 한은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의 경제 성장률을 2.1%에서 1.9%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1.8%로 내다보게 되면서 내년과 내후년 모두 갑자기 1%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일단 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더불어서 3분기 소매 판매액 지수가 10개 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이고 이 역시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처음 발생하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내수를 좀 진작을 시켜야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물론 계속해서 환율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아직 외환 보유고는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보다는 내수 진작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은은 2달 연속 깜짝 금리 인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인하가 됐으니까 앞으로 따라붙을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환율이고요. 두 번째는 환율이 불안하기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수급 부재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단 환율입니다. 한미에 대한 금리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일단 10월에는 5%포인트였는데 11월에는 1.75%포인트로 이 그래프상 보시더라도 일단 금리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동결을 결정했고 한국은 인하를 결정했기 때문에 10월보다는 11월에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전에는 이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 터치가 나왔을 때마다 이 정도 선은 넘지 않겠지 라는 부분이 시장의 대다수의 중론이었다면 요즘에는 1,400원 넘는 건 뉴 노멀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1,500원, 1,600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달러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당연히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지속되다 보면 따라붙는 수급 문제 중에 하나가 수급이 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반등의 시그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은요. 경제에 대한 소비 지표를 확인할 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은 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점차 대출에 대한 이자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자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이 가처분 소득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가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에 대한 시그널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소비가 살아났나 혹은 자영업자에 대한 폐업률이 줄었는가 같은 실제 수치가 찍히는지 이 부분을 가장 좀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빠졌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한은의 입장을 봤을 때는 이창용 총재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1년 뒤에 돌아봤을 때 지금의 결정이 맞았다라는 의견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쯤에 평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남겼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1년 뒤를 돌아봤을 때는 지금 결정이 맞았다라는 의견으로 좀 모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가 됐고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지수가 밀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등은 또 어떻게 보이게 될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예상 체결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양시장은 플러스권에서 출발을 합니다. 다만 금요일장에 밀렸던 것만큼 회복하지는 못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피는 2,500선 그리고 코스닥은 700선이 강한 저항선처럼 느껴집니다. 코스피는 2,473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679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금요일장에 많이 빠졌던 것만큼 일단은 오늘 회복하려는 노력은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데이터상으로 봤을 땐 PBR이 0.8배, 그러면 매집 구간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데이터를 좀 벗어나는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4,500원 선에서 강보합 수준, SK하이닉스는 1.5% 올라오면서 그래도 16만 원 선은 탈환한 채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바도 1.2% 상승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코스닥에 있는 시총 상위주에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잘 갔다면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코스피 관련된 시총 상위주에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고요. 현대차는 오늘 보합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부터 리가켄바이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는 계속해서 10만 원 선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94,300원 선에서 1%대 하락률 보이면서 시총 1위에서 5위 중에서는 가장 하락률 깊게 좀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HLB랑 알테오젠은 0.89%, 0.97%로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알테오젠은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드렸듯이 내일 일정 있습니다. 바이오 네트워킹 행사 예정되어 있고요. 이 자리에서 알테오젠 부사장이 에로랑 또 그동안 연구했던 내용들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 한 달 동안 12월 이벤트 다시 한번 좀 터뜨릴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28만 2,5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